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심리 치료, 사진 치유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심리 치료의 방법으로 미술 치료, 또 놀이 치료 이런 것처럼 사진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있답니다. 오늘은 아직은 좀 생소한 이 사진 치료 기법을 동원해서 5.18 피해자, 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이런 분들의 마음 회복을 돕고 계신 사진 치유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임종진 작가 함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요새는 본인을 사진 치유가 이렇게 소개하세요? 사진 치유가 또는 사진 치유자 이렇게 얘기하고 사진 치유가, 사진 치유자. 네, 그런 직함이 원래 있었어요? 사진 치유자? 없는데요. 제가 스스로 제가 하는 활동을 명명화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도 좀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이름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좀 부담스러운 용어긴 한데 제가 스스로 좀 더 확신감 있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만든 용어예요? 아니면 원래 외국에는 있는 용어예요? 포토 테라피스트라고 해서 이제 사진 포토 테라피스트. 테라피스트. 네, 이제 사진 치료 개념은 서구에서 원래 진즉 시작을 했고요. 예. 아직 미술 치료처럼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구에는 사진 치료라는 것은 언제쯤부터 시작했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사진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 20세기 초에 사진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1980년대부터는 훨씬 더 많이 개념화되고 다양한 형식들로 지금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국내에는 그러면 우리 임 작가님 한 분이에요? 사진? 이게 사진 심리 상담사 과정이 또 있는데 그래요? 요거는 한 2010년대 정도에 한국의 영화 치료로 유명하신 심영섭 선생님하고 몇몇 분들이 좀 주도하셔서 서구의 사진 치료를 한국에 들여오는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사진 치료 학회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 과정 선상에서 이제 한국도 지금 현재 여러 형식으로 기본 기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리가? 기본적으로는 사진이 서구에서 들어오고 서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진의 형식들은 이제 투사 감정, 그러니까 어떠한 사진들을 보거나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 안에 일렁거리는 자신의 마음들을 자꾸 살펴보고 이런 형식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우선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을 바라본다거나 그런 방식들로 이제 주되게 활동을 하고 또는 포토보이스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말 그대로 보이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내용들을 말을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서의 이제 사진의 여러 형태의 기능적인 요인들을 활용하는 방식들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작가 가운데 한 분은 옛날 말로 이제 소년원, 네. 요즘은 이제 학교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예. 그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한테 카메라를 이제 한 수십 개 들고 가가지고 카메라를 주어서 아무거나 한번 찍어봐라. 이러면서 그들의 어떤 갱생을 좀 돕는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거에 꿈꾸는 카메라라고 하는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 게 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쥐어주고
이제 너희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찍어봐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대부분이 찍혀지는 사진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이 들어가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자신의 감정이 들어간다. 네. 어. 그래서 그런 방식들로 다양한 형식들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럼 실제 그런 그냥 무작정 사진기를 들고 이것저것 찍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뭐 온 국민이 사진을 찍는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만 열어놓고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쁨을 느끼고 자기가 들뜨고 있는 어떤 들뜨게 되는 그런 대상 또는 그런 사람, 그런 풍경 또는 뭐 음식 사진도 찍는 것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보고 자기가 기대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고 이제 저도 그 부분에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술 치료나 놀이 치료와 다른 네. 사진 치료만의 특징, 장점 네. 이런 건 뭡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약간 뭐 이 아시아적 또는 동양적 정서를 가미한 형태로 행위 중심이라는 말을 용어를 선정해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어떤 자신이 그 기쁘거나 또는 약간 슬프거나 이럴 때마다 어떤 감정의 손상들을 갖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런 감정들과 대면할 수 있는 것. 즉 뭐냐면 이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대면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런데 뭐 내 눈앞에 있어야 찍죠. 그렇죠. 그게 대면이잖아요. 네.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 오거나 듣고 얘기한 걸 가지고 상상하면서 뭔가를 구현해 볼 수 있는데 사진은 그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 앞에 현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종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감정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 기쁨이라는 유의적인 감정들도 있겠지만은 뭐 아픔이나 고통이나 아니면 어떤 PTSD, 그러니까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이런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과도 대면할 수 있는 건데 이 대면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감정은 어렵잖아요. 외면하고 회피하기가 쉽고. 자기가 상처 입었던 장소는 가기조차 싫죠. 싫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상처들은 사실은 뭐 곪기 마련이라고 할까요? 이제 계속 놔두면 그게 사실 잊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대면의 힘, 이것을 저는 이제 행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제가 만나 뵙는 분들과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온 거죠. 네. 즉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현장을 대면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행위 과정. 네. 그것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치유를 돕는다.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상처와의 대면이라는 것도 있지만 원래나 이런 상처가라는 것들에 이렇게 고갈되고 매몰되지 않았던 원래의 원존재로서 나와의 그런 감정을 대면하는 것도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개의 감정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감정을 계속 느끼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성찰하고 이제 전환해가는 이런 그 과정들을 이제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하면서 소개했던 게 바로 이 사진 치료 기법을 가지고 5.18 피해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이게 또 좀 일반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5.18 피해자들하고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2012, 13년 정도에 제가 그때는 참 이제 사진 심리 상담사 이제 자격을 따고 여러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피해자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 해서 이제 광주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 센터에 가셔서 처음에 뭘 하신 거예요? 2년간 했거든요. 2년이나? 네. 한 기수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한데 이제 두 기수를 진행을 했는데 2년씩 총 4년을 했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뭐 중간에 여름이나 한겨울에 방학 개념처럼 잠깐 쉬는 시간은 있을 어쨌든. 수 있었겠지만, 매주 만나 2년 정도가 한 기가 되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보세요. 처음에 만나서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 자체가 이 사진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개별적인 존재성을 느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18이라는 어떤 큰 그 문제에 자신이 이렇게 좀 억눌려서 삶을 살아오신 분, 오랜 기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원래 나라는 사람이 가진 존재성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자아를 되찾게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 사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을 수 있느냐 이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위축된 감정으로 살아오시고 뭐 사실 분노라든가 이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많이 엉켜 계시고 예. 사실 뭐 자살 충동이나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상처들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희 감정을 느끼시는 것에 대한 부담 또는 거부감들이 있으세요. 위기 감정에 유희적 감정, 그러니까 기쁨, 재미, 놀이 아, 이런 유희? 감정. 예, 예. 그냥 노는 걸 잘 못하시더라. 그런 걸 많이 못하세요. 억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게 이런 걸 찍어서 기쁠 수 있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사전적으로 한 6개월여간 계속 진행을 했죠. 초기에? 같이, 네, 공원도 가고 뭐 어디 바닷가에도 이렇게 산책 이런 데도 가고 나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찍으신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예. 이런 감정이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느낌이 참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라는 거 실제 뭐 연세가 60, 7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고 뭐 사진 작가 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잖아요. 또 사진을 카메라를 두고 찍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즐기시던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을 하나의 행위, 아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적인 과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뭐 처음부터 바로바로 어디서 상처를 입었고 어디서 마음고생이 많으셔 이런 얘기 그 얘기 안 질문하지 하고.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은 그냥 경치 좋고 풍광 좋고 재미난 곳 모시고 다니면서 네.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이러는 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도 재미나게 하는데 카메라의 조작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고 그냥 예. 딱 온오프만. 켜고 끄는 거. 예. 그러니까 구도 이런 거 절대 예. 뭐 전혀 신경 안 쓰실 알아서 생각. 찍어보시라. 예. 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껏 당신들이 마음이 가는 거, 이 사진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마음이 가는 것을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아, 내가 이런 걸 해볼 수 있구나, 해보는데 꽤 괜찮네, 성취감이 있네, 해볼 만하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네. 6개월쯤 그렇게 지나면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사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사진이라는 것이 무언가의 자신의 감정과 대면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실 때쯤 돼서 조금씩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공간,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5.18 당시에 가령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맞서신 분들이잖아요.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한 자신의 당위성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했던 상황이 있는 것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말 그대로 시민군으로서 활동하셨던 공간들을 네. 가보는 거죠. 네, 내가 여기에서 뭐를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가령 붙잡혔던 장소, 수감이 되었던 장소, 고문을 받았던 장소 아이고. 이런 곳을 천천히 가는데 뭐 선생님 이제 때 됐으면 가시죠 이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마음에 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분들이 내가 맞서 싸웠던 그래서 좀 자랑스럽게 느끼는 공간은 그래도 쉽게 가실 수 있나요? 우선은 가죠. 아, 내가 이제 여기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극도의 그 아주 심각한 공포, 그러니까 붙잡혔거나 뭐 아주 굉장히 고문을 받았던 장소는 대부분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30년 한 번도? 동안. 이게 처음 이후에. 80년 이후에. 예, 정말로. 그래서 그 공간을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또 분노라는 두 개의 감정이 혼용되시면서 안 가시는 건데 예. 돌아다니시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금남로나 도청 앞에서 옛날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행사들을 많이 했죠. 했잖아요. 그럼 붙잡힌 곳이 예를 들어 거기 좀 비껴 있다 하면은 그걸 못 가시는 거예요.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가령 뭐 전일 빌딩에서 붙잡혔던 선생님, 뭐 황희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붙잡혔던 장소가 계단이거든요. 거기에서 군홧발로 엄청나게 맞고 그 거기를 돌아가는 거예요.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5.18당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붙잡혔던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장소들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의 발생 요인이다. 이제 그리고 그런 공간과의 알겠습니다. 네, 대면의 시간들을 갖는 거죠. 시위대 일원으로 함께 외쳤던 그 거리는 가지만 네. 그러다가 자기가 굴욕적으로 체포당한 네네네. 그곳은 보지도 못하더라. 네, 많이 그 대부분 정도입니까? 그러세요. 아, 그럼 뭐 체포돼서 수감되고 고문당한 곳은 진짜 더 하겠네요. 굉장히 힘들죠. 어... 네. 그래서
저랑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대부분 처음 가신 그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부들부들 떠시고 말도 이렇게 약간 버벅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고 얼굴 벌개지시고 대부분 많이들 그러세요. 그 장소에 가기만 해도 처음에 되면 순간에 그리고 가기 싫어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장소에서 또 사진을 찍게 해요? 이게 사진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처음에 하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맨눈으로 보기에는 두려운데 이 카메라라는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용기를 갖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게 또 네,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이게 스마트폰보다 이 카메라를 들고 찍으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맨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보다 요거 하나에 내가 기대어 있다 이런 감정들을 좀씩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작은 카메라 하나지만 그것에 내가 사실은 기대어서 간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한켠 뒤에 물러서서 바라본다. 이게 첫 감정 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좀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충분히 기계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사진을 찍는 때 이렇게 뭐 예술적으로 찍는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보지 못하고 찍으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삐뚤삐뚤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그 장소를 가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인 대면이거든요. 지속, 반복 예, 지속. 예. 그러니까 그 가장 마음이 이 굴욕감 또는 어떤 뭐 자신의 존재성이 철저하게 훼손되었던 이런 장소에 처음은 두렵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또 가고 또 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이런 두려움이나 분노라는 감정을 스스로 성찰하고 전환시키는 이런 형식의 형태로 가시도록 하는 거고 실제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한 번도 안 갔던 곳을 모시고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고 가서 사진을 또 찍게끔 하면 그분들의 사진이 달라지더라.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80년 5월 우리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사실은 당사자들보다는 많은 예술가들 또는 뭐 소설가분들, 많은 학자분들이 이 시대의 아픔에 동의해서 여러 형태로 표현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작품이 많죠. 많죠. 그걸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훨씬 많이 알게 되어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분들은 철저하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5.18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름이. 뭐 가령 윤상원 열사나 이렇게 당시에 돌아가시고 유명한 몇몇 분들 외에는 우리 시민군들의 개인의 이름을 일반 우리 대중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당사자인데. 그런데 당사자가 스스로 그런 치유적 활동을 하고 그런 걸 세상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사진 작품을 가지고 그렇죠. 자신들이 이제 행위한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에게 스스로 내가 나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형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시는 거죠. 그게 아까 언급하신 본연의 그분들 존재의 참 자아를 되찾는 그런 거로군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스튜디오에 우리 모니터도 좀 갖다 놓고 잠깐 직접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보겠는데 이곳이 어느 장소입니까? 여기가 그 구 전남도청 앞에 전일빌딩 후문입니다. 전일빌딩 후문. 후문 계단이고요. 요거는 이제 80년 당시에 그 황의수 선생님이라고 그 전일빌딩 쪽에 전남도청에 있던 시민군과 빌딩에 있던 시민군들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이 전일빌딩에 있으시다가 새벽 4시쯤에 그 5월 26일 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살짝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저 이렇게 철문이 보이시는데 그 쪽으로 이렇게 바깥을 보시다가 이제 손들어 해가지고 이제 계엄군들이 총을 겨눈 것이 여럿이. 후문 계단에서 체포됐군요. 여기서 체포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체포되는 당시 이 계단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손을 드셨는데 계엄군들이 와서 이 워커발로 사정없이 차고 여기를 굴러 떨어지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그 뭐 머리박어 있잖아요. 원산폭격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또 말 그대로 선생님 표현하면 짓이겨지실 정도로 짓이겨졌다. 이 계단이 그 계단인데 여기를 선생님이 가장 선생님이 힘들었던 공간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 거고 여기를 저랑 그 함께 갈 때 처음 30몇 년 만에 처음 가신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비스듬히 찍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빤트치 보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누르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르시고
이때 당시에 요거 아마 한 장 딱 찍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 정말 이렇게 부들부들 떠시고 말씀 굉장히 주저하시고 얼굴 벌개지시고 되게 그러셨죠. 그때가 예.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근데 요것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대면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다시 좀 지나면 또 가시고 마음이 진정되면 또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사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반드시 찍으신 건데 정면을 응시했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예전엔 직접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보고 보면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눈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고 요것이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이제 바뀌시는 거고 내가 이것을 이제 마주할 수 있는 힘 이런 용기들을 가지시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또 뭐 일부러 전화도 광주에 없을 때 전화하셔가 임 선생님 내가 이번에는 그 계엄군이 나를 겨눴던 장소에서도 찍어봤어. 이렇게 하시면서 선생님이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이런 마음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당 부분 덜어내실 수 알겠습니다. 있으셨죠. 그 장소를 똑바로 볼 수 있게끔 네네. 변한다는 자체가 네네. 핵심이군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좀 보여주실 게 있나요?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전 선생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이성전 선생님이 5.18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고문을 그렇게 좀 많이 받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몸의 반을 못 쓰십니다. 안심불수. 고문 후유증. 예. 이제 이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저한테 반발도 많으시고 이런 걸 뭐하러 사진을 왜 찍고 왜냐면 또 몸도 불편하시니까 그러셨었는데 천천히 계속 어떤 시간을 가지시다가 선생님이 가장 고문을 많이 받은 장소가 사실은 모 어떤 경찰서가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여기가 505 보안대라고 이 건물. 505 보안대가 이제 5.18과 관련돼서 정말 악명을 떨친 고문 보안대 그 장소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36년 만에 저랑 가신 거죠. 그래서 사진을 가셔가지고 그래도 똑바로 찍으셨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 처음에 가셔가지고 이게 여기가 긴가민가 하면서 선생님이 그냥 한번 누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그 첫날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하 고문 받으신 장소로 지금 내려가시는 장소인데 이게 이제 약간 삐딱하거나 뭐 초점이나 살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점이 흐리네요. 여기가 이제 저쪽 그 이게 지하 그 고문이 이루어졌던 장소인데 저런데 앉히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맞고 이런 형식의 과정들을 이때 선생님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여기가 뭐고 저기가 뭐고 이제 계속 사실 이제 역정을 내시고 내가 여기를 정말 이렇게만 해 왔는데 여기가 거기가 맞냐고 근데 진짜 맞나 뭐 이런 어떤 그걸 막 토로를 하셨었고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제 이 칠성판이라고 하잖아요. 고문 당하는 물고문 받고 그곳 바로 여기 이 장소입니다.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여기를 못 가셨는데 이제 다시 몇 번 가시면서 이 공간을 가셔서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찍으시는 거죠. 이걸 똑바로 찍기까지도 몇 번을 가셔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그 원래 고양이시기로 했던 지역 광주의 옆에 이제 화순경찰서인데 거기서 고문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또 한번 내가 마주하겠다 했는데 처음에 가셔서는 이렇게 차 안에서 내리지도 못하셨어요. 차 안에서 그냥 사진만 다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셨다가 그다음에 선생님이 광주교도소에 또 이렇게 수감되셨거든요. 여기를 또 가셔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점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변화를 보이시게 됐냐면 선생님 몸을 또 이렇게 못 쓰시게 된 것도 있고 경제적 활동을 계속 못 하시면서 내 몸은 쓸모가 없는 몸이다 이런 자괴감이 굉장히 크셨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은 나무 이런 거 많이 찍어 오셨어요. 죽은 나무들. 이제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셨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이러한 이 상처와의 대면이라는 시간을 좀 치르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은 나무에서 튀어난 이 버섯을 보세요. 근데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 예전에는 못 보시고 보인다는 거죠.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느끼고 난 다음에 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꽃을 연세가 7순이 훨씬 넘기셨는데 꽃을 정말 많이 찍으세요. 게다가 이제 구도도 아주 훌륭해졌어요.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재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과거에 묻혀 살지만 오늘을 살아가셔야 될 분들이시잖아요. 오늘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프로그램의 핵심인데 선생님이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아픔의 현장 가지도 못하던 곳을 똑바로 보게 되면서부터
네. 죽은 나무만 찍던 분이 화사한 꽃을 네. 찍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예. 바로 이게 사진 치료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뭐 예. 사람도 있고 풍경도 있고 모든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의 의미 부여를 할 수 네. 있는 동력을 스스로 얻으시는 거죠. When tomorrow comes, I'll be on my own, feeling frightened of the things that I don't know. When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tomorrow comes. And though the road is long, I look up to the sky, and in the dark I found lost hope that I won't fly. And I sing along, then I sing along. I got all I need when I got you and I look around me, see sweet life. I'm stuck in the dark, but you're my flashlight. You're getting me through the night. Kickstart my heart when you shine it in my eyes. Can't lie, it's a sweet life. I'm stuck in the dark, but you're my flashlight. You're getting me through the night. Yeah, yeah. You're my flashlight, light. You're my flashlight, light. Oh, you're my flashlight. Oh, I got all I need when I got you and I. Around me, skin love. Stuck in the dark, but you're my flashlight. 네, 방금 이제 저희가 사진의 변화 이런 걸 보면서 사진 치유라고 하는 과정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한 2년 걸리는구나. 이런 걸 이제 새로 배웠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임 작가님은 사진 기술을 가르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군요. 네, 기술은 그냥 거의 대화하는 거군요. 네,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제 선생님스럽게 읽어드리고 예. 이런 활동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꺼려하시는 분들 좀 모시고 가까이 좀 가게 하게끔 계기를 만들어주고 예, 계기를, 요거로군요. 예, 동력을 당신들이 하실 수 있도록 네. 예, 옆에서 뭐 바람 잡는 거죠. 네. 그 한 2년 같이 지내고 나면 그분들 변화하고 그다음 네.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겠어요. 네,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또 뵙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도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예, 뭐 낚시 치유 여행 프로그램 이런 낚시 것도. 치유. 네네. 여기 우리 5월 선생님들이 낚시를 참 좋아하세요. 특히 바다 낚시를. 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걸 같이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가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바다라는 공간을 가지려고 하는지. 우선은 어떤 압박된 공간 안에서 그 심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 있으신 분들인데 탁 터진 네. 곳을. 그리고 뭐 갈매기 날아다닐 때 저런 자유로운 날개짓. 그다음에 낚시라는 게 뭔가를 잡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뺏겼었던 분인데 내가 잡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오고저고 이제 많이 잡으시는데 많이 잡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오면 또 많이 주변에 나눠주세요. 예, 그러니까 예. 자신이 무언가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한두 차례씩 해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참 이제 개인적 얘기를 좀 들어가서 네. 원래 사진 기자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이네요. 이제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진 찍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죠? 네. 사진 기자 하시다가 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선은 뭐 이 언론사 사진 기자를 한 13년 정도 했는데 그 어쨌든 보도를 위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큰 일이고 그것이 또 기자로서 해야 될 사진 기자로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는 좀 큰 담론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꾸 소소한 것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하던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의 모습을 찍거나 시위 현장의 군중의 모습을 찍기보다 시위 현장의 어떤 한 작은 사람의 네, 모습이 네. 더 눈에 들어오고 훨씬 더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죠. 네. 아,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또 있었던 겁니까? 2003년도에 이제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이라크 전에 취재를 가셨어요? 예, 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미국의 폭격의 당위성, 네. 그뭐 불법 대량 살상 무기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라크 후세인이
그래서 이제 사실 폭격의 당위성만 계속 뭐 내외신에서 많이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폭격이 시작되면 죽고 다치는 건 민간인인데 그렇죠. 민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문득 그냥 내가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그 인간방패팀이라고 인간 방패. 네, 이제 한국의 시민단체 또는 일반 민간인들이 처음으로 외국의 분쟁 지역에 일종의 평화활동을 네, 하러 네. 가는 그 팀들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 형식으로 가보자 함께 그래서 거기 함께 합류를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가서 뭘 주로 찍으셨어요, 그러면? 음, 민간인들의 피해? 우선은 이제 그런 상황들, 전쟁 전야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모습들도 보고, 그 다음에 1991년 1차 이라크 전쟁 당시 벌어졌던 그 파생된 상황들, 가령 폐허 뭐, 사진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라든가 또 그 열아우라늄탄이 그 2003년 전쟁 이전까지도 계속 남부 바스라 지역에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졌던 상황들, 아이들이 이런 백혈병이라든가 선천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어떤 모습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의 직접적인 상황보다는 전쟁이라는 것들이 파생시켜낸 상황들을 예. 많이 보게 됐었죠. 전쟁의 상처를 주로 이제 보고 찍으신 네, 거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러 형태의 좀 이제 공황 뭐 이런 것들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가령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을 보고 돌아왔는데 뭐 가령 이제 경제면 담당이라 뭐 백화점 신상품 취재를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이게 뭐지? 뭐 하여튼 그런 상황. 끔찍한 참상을 보고 오니 더 충격이 컸군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우선은 이제 가장 컸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그 민병대원들한테 제가 스파이로 오인이 돼가지고 붙잡혔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도망을 가다가 다시 막 이 총으로 이렇게 뭐지 겨누어주고 붙잡혀서 본부까지 끌려갔었는데 저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붙잡히기 한 일주일 전에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줬던 한 사람을 그 민병대원으로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오인이 풀어지고 이제 이렇게 풀려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 그분이 저 사람 스파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라든지 늘 저랑 함께 해줬던 이라크인 가이드 친구가 있었어요. 카심이라는 친구가 나는 네 친구인데 나를 위해서 네가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네. 그래서 뭐냐 했더니 나를 위해서 네가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제 제발 가라. 네, 죽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때 그 카심을 껴안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막 네.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어떤 경험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혼자 다시 이라크를 땐 출장이 아니라 혼자 다시 한번 가기도 했었고 막 가서 카심도 만나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남아 있는 이런 마음을 좀 풀고 싶었던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서 나는 사실 어찌 보면 무슨 종군 기자라는 그런 환상도 좀 있었고 뭔가 이렇게 공명심도 있고 그래서 갔었는데 정작 현장 안에서 갔을 적에는 저를 인간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렇군요. 그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사진에 대한 변화, 다르게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보도 거죠. 사진은 진짜 아니고 인간 사진. 그러니까 예, 뭐 보도 사진도 인간적인데 뭐 조금은 다르게 해야 다르게 되겠구나. 보는. 네. 그래서 바로 그만두셨어요, 신문사를 아니면? 돌아와서 그 계속 좀 뭔가 마음적으로 흔들림이 좀 있었던 갈등이 상황이어서 이듬해 2004년도에 이제 누군가의 권유로 이제 캄보디아를 한번 다녀오고 캄보디아? 네. 거긴 또 왜요? 어떤 권유? 거기에 이제 에이즈 환자분들이 있는 곳에 한번 가서 말 그대로 이렇게 소위 말해 지금은 제가 봉사라는 말을 안 쓰는데 가서 좀 같이 이렇게 있고 네. 이러다가 오면 좀 낫지 않겠냐 누가 제안을 해줘서 그러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를 내서 2004년도에 처음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서 거기 안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 상관없이 말씀 편히 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면 가서 뭐 약품도 발라주고 뭐 붕대 좀 해주고 이렇게 좀 있다 오겠다 예. 이런 마음이었는데 가자마자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악수하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당신의 병 아무런 두려움도 예. 없고 예. 그런데 처음 보자마자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네, 딱 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죠. 저도 말 그대로 TV나 사진에서만 봤던 말기 에이즈 환자를 어. 직접 대면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음. 근데 그 사람을 딱 보고 피했거든요. 제가 네. 자연 막 나도 모르게 그게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저의 한계를 굉장히 느끼게 되고 나의 좀 허위적인 감정들을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네, 또. 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 나라와 매년 연을 쌓다가 캄보디아를 그럼 매년 갔어요. 예, 매년 갔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신 NGO 쪽에 계신 예. 분들께서 뭐 길게 와, 뭐 이래가지고 퇴사를 하고 가게 된 거죠. 퇴사를 하고 아예 캄보디아에 네, 네. 가서 네, 한 1년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있었죠. 1년 그때는 반 무슨 정도. 활동하셨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때 거기 가서는 이제 NGO의 활동가로 가서 저는 사진이라는 걸로 뭘 해보고 싶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은 이제 무료 사진관이었죠. 무료 사진관. 예, 그래서 뭐 도시빈민촌이라든가 뭐 지뢰 피해 장애인 센터라든가 뭐 에이즈 환자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시골 마을들을 계속 다니면서 가족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이제 예. 나누는 일들을 하면서 예.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전환하고 다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진 치유라는 것도 배우게 네, 되신 네. 거 아니에요? 예, 자연스럽게 그런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공부하시고 자격증도 네, 따시고 네. 이제는 뭐 이 상담 과정으로 석사까지 하시고 네, 네.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5.18 피해자 얘기는 했지만 7, 80년대 간첩 조작 사건 네, 네. 피해자들하고는 또 어떻게 연이 되신 거예요? 2014년도 즈음에 그 지금 여기에라고 하는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분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예. 왔어요. 예.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책을 내려고 하는데 사진을 좀 찍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프로그램을 하자. 내가 5.18 선생님들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 5.18도 거죠. 그렇고 간접 조작도 그렇고 한번 시작하면 그냥 계속 가는군요. 이게 뭐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계속 그럼 뵙게 됩니다. 역시 비슷하게 간접 조작 사건 피해자분들도 이렇게 고문당하고 했던 곳 이런 곳들을 마주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상처와의 대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원존자의 대면 두 개의 감정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이분들은 사실은 수감 기간도 20년, 뭐 그렇죠. 10년 이러신 데다가 고문을 장기간 너무 많이 받았던 분들이고 무엇보다 그 5.18은 어찌 보면 구심체가 있잖아요.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간첩이다라고 하면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너무 없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부분으로 많이 편중되면서 그런 예. 마음의 상처들이 훨씬 많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치유의 시간이 길어져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만나고 있죠. 그렇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만나고 지금도 계속 뵙고.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직접 촬영하신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네. 또 그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그 공간, 바로 그 공간에서 사진전도 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저와 함께 치유 프로그램 했던 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알려진 예. 그 영화 1987에도 나오는 그 공간에서 고문을 받으셨던 그렇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건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장소를 옮기면서 고문을 받으셨거든요. 뭐 처음에 붙잡혔을 때는 각 지역에서 붙잡히셨지만 그 가령 이제 지금 현재 남산에 있는 지금 서울시 뭐 별관이긴 하지만 남산 중앙정보부 뭐 이런 데 옛날 안기부, 끌려오시고 중정. 옛날 안기부 예. 다 그러면서 다 갈라지고 뭐 다시 또 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또 끌려와서 여기서 또 고문 받으시고 서대문 형무소나 이런 데 수감되시고 네. 많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하나하나를 천천히 다시 마주하고 풀어가는 시간들을 가지셨죠. 그리고 그 장소를 사진 찍게 하고 네. 그 사진들을 또 바로 그 장소에서 전시회를 했다. 네. 그거는 사회에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은 이제 2019년 10월에 이 전시를 이제 3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 공간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유린시킨 공간들이고 그리고 직접 그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고문을 받으셨던 분들이신데 그 공간을 마주하는 과정이 치유 프로그램 본 과정 안에도 있었지만은 그 공간에서 당사자가 예. 직접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졌던 과거의 그런 국가 폭력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부정성을 이야기를 하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온전하고도
당당한 한 인간이냐,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성을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언하고 보여주는 네. 그럼으로 인해서 관객이지만 대중들이 와서 함께 공감해주고 그렇죠. 마주 서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시회라는 형식이 뭔가 예술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치유 과정의 마지막 프로세스로 그렇죠. 보여주는 형식이 전시였죠. 그 바로 그 피해자분들이 거듭 우뚝 서게 만드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어떤 상징적 예. 공간이 될 수 있겠군요. 예, 이게 굉장히 특별했던 게 전시 기간 중에 많은 시민들이 꽃다발과 예. 쿠키, 케이크 이런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놔주시고 그렇죠. 안아주시고 선생님들이 내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엄혹하고 차가웠던 공간이 이렇게 따뜻하게 변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시 끝날 때 되니까 이거 더 하면 안 되냐고 많이 그러셨어요. 그 5.18 피해자 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또 그 밖에 또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나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개적으로 일부러 하는 경우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뭐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지만 뭐 세월호 우리 그 피해자 세월호 가족도 유가족. 있고 예,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발달 장애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성매매 여성 쉼터에 계신 분들하고도 프로그램들을 하고 사실은 계속 꾸준하게 여러 형태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개인 분들하고도 예. 계속 만나서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죠. 근데 지금 쭉 언급해 주신 그런 아픔 갖고 있는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누가 경비 지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생계는 어떻게 여러 강의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이런 것 정도 하는데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해오긴 해왔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사명감 그거로 예, 사명감도 있고 그것이 또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예. 어떤 저에 대한 뭐 존재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시거든요. 예, 같이 있는 거. 이게 원래 과거에는 무슨 트라우마 센터니 이런 거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기고 네. 뭐 정부나 지자체 지원도 생기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엔 몰랐던 사진 치료, 사진 치유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됐으면 거기에도 보조들이 좀 있어야죠. 앞으로 좀 그런 게 좀 있기를 좀 바라고요. 네. 그밖에 일반 민간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뭐 그런 또 그 달팽이 사진 골방이라고 합니다. 달팽이 사진 골방? 네. 그건 어떤 공간입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 제 작업실을 그렇게 명명한 예, 거고요. 예. 뭐 그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서 또 거듭 말씀드리는 나라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느껴보고 그걸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진을 네. 익히거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 찍는 법 배우는 공간이 아니고 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진을 통한 자기 마음의 네. 어떤 돌아보기 네, 이런 것을 예, 경험해 볼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자기와의 공감이라고 할까요? 사진을 통한 자기와의 네, 공감.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전 국민의 우울 지수가 높아지고 네. 막 그런다잖아요. 지금 이 방송 지켜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네. 그냥 좀 간단하게 좀 팁으로 네. 사진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게 좀 알려주시면. 스마트폰 안에 그 카메라 촬영 기술이 들어간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지금 어느 누구도 사진을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는 세상이거든요. 예. 근데 그 찍는 그 사진들을 보면 내가 굉장히 요것 앞에 섰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들뜨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이런 감정을 겪을 때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이미 그 사진 속에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고 싶고 아끼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상황들, 사람, 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한 번 더 해보시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의식으로 갖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것이 내 안에 다 있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많이 갖고 하시는 것도 좋고. 의식적으로. 네. 그리고 셀카 있잖아요. 셀카. 저는 셀카가 굉장히 자기를 느낄 수 있는, 오늘의 나를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예, 예. 자기 얼짱 각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나.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이 체면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걸 그렇게 그런 걸 어떻게 민망하게 하냐 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부분들의 생각도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오늘 현재의 나를 아끼고 어찌 보면 살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얼짱각도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는 30년 동안 사람 얼굴을 찍은 사람이라 딱 보면 알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 나를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예. 저는 많이 바라보고 살펴보시고 음.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짱 각도가 어느 쪽입니까? 제가 교수님은 예, 정면이 괜찮으세요. 정면? 제가 보기에, 예. 어. 교수님은 약간 측면이나 이렇게 보면은 약간 각이 져가지고 약간 날카로워 보시는데 정면인데 빛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 식으로 받아들이면 네. 사진이라고 하는 찍는 것, 찍히는 것 그 모든 게 자기가 투영되고 자기 감정과 기분이 다 들어가고 하는 것이고 네. 아주 나쁠 때 하는 행동이 아니다. 좋을 네. 때 하는 행동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 우울할수록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찍히고 더 많이 옛날 사진 쳐다보고 해라 이 말이네요.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한 어쨌든 그것이 무언가 대면한다는 건 내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뭐 감각이 그렇죠. 다 살아나는 행동들이고 맞아요. 만져도 보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시고 이런 어떤 감각들을 살리면서 해보면 사진적 행위를 통해서 나를 스스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이제 공감 사진 교육은 이제 꾸준히 계속 해 나가실 거고 또 아픔이 있는 분들과의 치유 네. 프로그램도 이어 나가실 거고 네. 뭐 또 혹시 새롭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이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일종의 마음치유 스튜디오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카메라를 통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내밀한 공간에서 스스로 자기를 찍어볼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또 이런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를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렇게 같이 해서 예. 그런 어떤 사진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서두르진 않되 한번 이루어 가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 힘을 좀 네. 모아서 더 많은 아픔 있는 곳에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도록 네. 저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사람의 자기의 아픔을 딛고 치유받을 수 있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내일 당장 어디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들고 말이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